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떨어진다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인지력 저하가 치매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치매 예방해야 되는데요. 상아제약 두뇌 88 이거 최고입니다. 홈쇼핑에서 완판된 상품인데요. 홈쇼핑보다도 이봉규 TV에서 파격 할인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전화하세요. 남의 일 아니에요. 인지력 개선부터 하셔야 됩니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제목이 지금 시점에 원희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원희룡이 그동안 잘해와서 원희룡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3년이나 임기가 남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겠다는 사람이 원희룡이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것입니다. 1980년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원희룡 등 586 세대는 광주 사태의 전개 과정을 알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대학가에 당시 조직적으로 유포된 광주 사태 관련 흑색 선전선동을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은 세대입니다. 이후 적화 세력은 끈질기게 광주 사태를 이용해 미군 책임론 등을 들먹이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과장되게 사망자 숫자 등을 부풀리며 이를 전해들은 586 이후 세대에게 죄 지은 듯한 감정을 불어넣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지금 국힘 내 주류가 되어야 할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등 586 세대가 잘못 이입된 코드에 박혀 제 위치를 잡지 못하고 당내에서 이념적으로 갈팡질팡하다 보니 여기까지 이르러 당 정체성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당 등 좌익들의 발호가 체제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 민주화의 가면 뒤에 쓰인 본모습이 보이자 어느 정도는 각성을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이고 이미 달성한 권력 쟁취가 목적이 아니고 성공적으로 국정 수행을 하는 것이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국민에게 국정의 최종 책임을 지고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에게 목표는 대권 쟁취가 될 수밖에 없고 포퓰리즘이건 대통령 뒷다리 잡기건 필요하면 무엇이든 불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3년이나 남은 대통령 임기를 놔두고 일개 정치인에게 세가 몰려서 국민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경우 차기 대권에 기대어 재미를 보려는 집단이 생기고 사사건건 국민 이익이 아니라 권력 쟁취가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공무원도 차기 권력자의 눈도장을 받으려 하고 이래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리고 이미 좌익 세력들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에 이어 대통령 탄핵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성공할 경우 우파는 연타석으로 자기들이 당선시킨 대통령도 지키지 못하는 한차는 오합지졸이 되고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다시 집권하기는 어렵게 될 듯합니다. 이후 연방제가 되든 적화가 되고 종중이 되든 국민이 선택했으면 자기 책임이니만큼 그 무게를 스스로 지면 됩니다. 다만 수천 년 시작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지는 쪽에 붙으면 나라가 폭망하고 이기는 쪽에 붙으면 한민족 5천년 역사상 최고 부흥기가 온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100년 만에 오는 패권 전쟁 시기이고 우리나라의 존망까지 달렸으니 감정에 의지해서 선택할 일은 전혀 아닐 겁니다. 지금 중공을 미국이 전쟁을 해서 주저앉힐 능력이 안 돼서 전쟁을 안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전쟁 없이도 주저앉힐 수 있으니 그리하는 것이죠. 중공이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중국, 홍콩 경제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미국이 자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놨다 풀었다 하는 과정이지 중공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국힘 당대표 선거는 본격적으로 도래할 트럼프 시대, 즉 반중을 외치는 보수 회기 시대에 우리의 노선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글인데요. 어느 분이 쓰시는지 모르지만 내공이 있는 분입니다. 국제정치까지 잘 간파하고 있는 분인데요. 정치적 식견이 상당히 고수라고 읽혀지는데요. 지금 원희룡이가 필요한 이유는 원희룡이가 탁월한 지도자라서 원희룡이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희룡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저 이봉규 TV에서 설문조사를 어저께 했는데 하루가 채 안 돼서 8만 명 정도가 응해줬는데요. 이 방송 보실 때는 아마 10만 명이 육박할 걸로 아니면 넘을 걸로 보이는데요. 거기서 보면 3주 전에 한 것보다 7%포인트가량 한동훈 후보의 지지가 원희룡으로 옮겨갔어요. 윤상현이나 나경원 지지율은 3주 전에 저희 이봉규 TV에서 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한동훈이 7% 정도 빠진 게 원희룡한테 붙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결정적인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십한 거, 그동안에 한동훈을 배신자다, 왜 이렇게 윤석열하고 요단강 건넜냐,
이거 비판했는데 그 증거가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문자 익십 사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원희룡 지지율가 압도적으로 올라간 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3주 전에 구체적인 수치를 대야죠. 3주 전에 원희룡이 60%고 한동훈이 31%였는데 어제 한 거 보니까 원희룡이 66%가 됐어요. 6%가 올랐고 한동훈이 31%였는데 3주 전에 2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 올랐군요. 이거 한두 시간마다 6%, 7% 왔다 갔다 하는데요. 6% 올려붙었다 아니면 7%가 올려붙었다. 6, 7% 뭐 그 차이입니다. 하여튼 이제 더 원희룡으로 대세가 굳어지고 있는데 보수 우파에서는요. 근데 이제 종편이나 이런 조중동에서는 뭐 아직까지 한동훈을 빨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쏟아내는 거는 이제 뭐 한동훈을 이제 빨아제끼잖아요.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정쩡한 사람들은 한동훈이 뭐 대세론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핵심 지지층 다시 말해서 국힘당의 책임 당원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원희룡이 될 가능성이 커져 보이는데요. 아마 2차 투표,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이가 앞설 수 있습니다. 앞서는데 2차 투표에서 결국은 한동훈 대 원희룡이 붙으면 나경원 표, 그 다음에 윤상현 표가 원희룡으로 가지 않겠나. 왜냐면 이제 한동훈과는 이제 요단강 다 루비콘강 다 걷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나경원 후보도 얘기를 했더구만요. 지금 이 천안의 폭력 사태라든지 극렬하게 이 난장판이 된 거는 한동훈이 출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렇죠. 선거를 대패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또 나오니까 1년 지나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윤석열 배신자가 나오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을 주변에 다 깔아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한동훈이 져야 된다. 이렇게 나경원 대표도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지지세들이 뭐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왜 원희룡이 이렇게 압도적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요. 나경원은 윤석열과 같이 간다는 뭐라 그럴까 이미지가 좀 약해요. 원희룡에 비해서. 이제 원희룡은 국토부 장관을 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아주 성공을 위해서 몸을 불사질렀고 그다음에 이재명과 싸우면서도 윤석열 정부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과 싸운다고 아주 메시지를 분명하게 시종일관 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당대표 도전하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고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를 하는 한편 나경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후대사하고 그 뭡니까 저출산대책위원장 맡겼는데 그거를 말하자면 안 하고 당대표 그때 나오고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막 세우고 그랬다가 좀 또 다시 윤석열 정부에 이렇게 힘을 실는 듯 하다가 좀 또 뉘앙스가 달리하는 게 이런 게 있어서 물론 나경원 의원이야 출중하죠. 그다음에 뭐 보수파 맞고요. 그다음에 투쟁력도 있고요. 뭐 요즘에 그 토론회 같은 데서 한동훈에 지적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과의 관계를 보면 원희룡이 더 가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탄핵당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켜줄 사람은 원희룡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원희룡이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잘 지적했는데요. 지금 100년 만에 오는 패권전쟁에서 미국이 이긴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중국을 제대로 손보겠다는 트럼프가 당선이 거의 유력해졌어요. 이번 피습 사건으로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더 공고화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노선이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도 또 원희룡이가 적임자라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 노선을 분명히 정해서 대통령과 함께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노선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중국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뭐하게 하면은 트럼프 성격상 이게 한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내표는 확실히 챙기는 트럼프예요. 이번에 부통령 후보도 오하이오 흑수저를 앉혔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트럼프를 굉장히 비판하던 사람이었는데 아주 트럼프를 충성파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충성파의 핵심이에요. J.D. 벤스 연방 상원의원이죠. 오하이오주 런닝메이트로 했는데 이 트럼프의 성격은 그거예요. 완전히 찐 동맹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배신자는 확실하게 응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 확실한 동맹국이라는 인상을 줘야 돼요. 그런 건 방위비 분담금 5배 요구를 하지만 한 2배 정도 더 줘서 5배 요구할 때 5배 다 달라는 거겠습니까?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뭐 내심으로는 2~3배를 원하면서 5배 딱 불러놓고 그다음에 한 2배 챙기려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처음 책정했을 때와 우리나라의
국력이 달라졌어요. 지금 세계 10위 경제력, 군사력은 6위, 7위 이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줄 건 줘야 돼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주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은 친구가 있다면은 그때 계속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또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도 좀 올려주고 우리가 스스로 먼저 올려주면은 한미 관계가 더 굳건해집니다. 그런 거에 적임자가 원희룡이라고 이분은 보시는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그 해안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지금 당대표 잘 뽑고 차기 대통령 잘 뽑으면 이게 우길승천의 기회를 맞았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이러면. 그런데 이게 반대로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집권 여당의 색깔이 막 중국으로 자꾸 색깔을 내고 친중으로 자꾸 색깔을 내고 이래서 미국에서 볼 때 저건 집권 여당이 저거 친중이고 저거 대통령하고 갈등 벌이고 이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당대표 전당대회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 이럴 때 원희룡이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원희룡이 잘나서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 지금 원희룡이 필요하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떠평에서 골랐는데요. 이런 걸 잘 알고 우리가 원희룡을 지지하든 한동훈을 비판하든 그다음에 전당대회 여러분들 투표권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잘 알고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한 투표가 아니에요. 국내 정치에만 국힘당에만 관계된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국익과도 관계된 거고 앞으로 우리의 우길승천의 기회를 갖느냐 안 갖느냐고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정치하고도 연관돼 있다. 이런 얘기죠. 친중이 들어서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친중 누군지 아시죠? 한동훈 주변이 다 친중이잖아요. 좌파 이걸 넘어서 친중이잖아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원희룡이 필요한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납득이 가는 얘기네요.